변리사 딱 처음 되신 분들은 뭐 특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인하우스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특허스피입니다. 오랜만에 인터뷰 콘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TVN 스킵에 출연하셨던 차혜린 변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혜린 변리사입니다. 지금 4년차 변리사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TVN에서 방영했던 스킵이라는 프로에 출연했었고요. 유재석 님이 진행을 하셨던 연애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했었습니다. 그 스킵을 어떤 계기로 출연을 하셨어요? 그게 이게 그때 한창 연애 프로그램이 되게 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까지 아니고 DM이 몇 개 왔었는데 그 중에서 유재석 님이 진행한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나갈 가치가 있다. 윤우님 못 참죠? 네, 윤우님 못 참죠. 유키즈 아니면 언제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된 계기는 좀 들으셨어요? 제가 전에 들은 거는 그 네.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거기서 네. 거기 근무하던 제 친구 변리사가 저한테 얘기를 전달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건 사실 잘 몰라요. 저희가 6월, 7월쯤에 그 IP 잘하는 녀석들이라고 그 IP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이동문 팀장님께서 연사로 출연을 하셨는데 그 뒤풀이 자리에서 차혜린 변리사님 정말 강추하더라고요.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막 변리사분들 중에도 되게 멋쟁이 미녀분들이 되게 많은데 꼭 한번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강추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좋은 기회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좀 봤는데, 네. 약간 여행이랑 브이로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여행은 좀 좋아하세요? 사실 그 유튜브는 제가 여행 때문에 네. 개설을 한 거긴 해요. 네. 그런데 브이로그를 훨씬 더 많이 보셔가지고 그쵸? 네. 할까? 조회수가 브이로그가 좀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변리사 브이로그를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그쵸. 변리사 일상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또 변리사들이 이제 하는 일을 사람들이 이제 브이로그만으로는 좀 이제 다 알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혹시 좀 뭐 평소에 어떤 일 하시거나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은 은행에 있는데 작년까지는 특허사무소에 있었어요. 이 변리사가 가장 처음 배우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특허랑 관련된 일인데요. 이 특허랑 관련돼서 특허 명세서라는 권리 문서를 작성하는 일, 그리고 이거를 등록시키는 일, 또 그 이후에 뭐 다른 특허를 무효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특허 관련한 제반 업무들을 하는 것이 일단 특허사무소에서 일이고요. 이 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허사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데는 은행인데 은행에서는 변리사가 아무래도 기술 전문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나 실용평가 같은 거를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면은 좀 다른 신용보다 이런 기술이 더 좋은 가치를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은행에다가 우리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금리를 뭐 싸게 해달라 아니면은 좀 대출 한도를 높여달라 아니면 투자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은행에서 이 기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가 변리사, 뭐 박사, 공학 박사 뭐 이런 분들이 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회사는 뭐 투자 쪽 하는 친구들도 있고 기술 투자 쪽으로 기술 평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특허사무소에 계셨다가 은행으로 가시게 된 건데 은행을 또 이제 고려하시게 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특허사무소에서 3년 정도 있으니까 다른 업무를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일단 자격증 가졌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다른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좀 여러 가지 해보자라는 주의라서 일단 다른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은행이 업무 강도가 조금 낮아요. 특허 사무소는 진짜 굉장히 높거든요.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많이 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은행은 나 6시면 문이 다 꺼지고 다 퇴근해라 그리고 주말 절대 근무.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이용해보고자 일단 이직을 했습니다.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6시 퇴근은 좀 네, 오늘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야근을 하게 됐어요. 집에 갔어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집에 도착했어야 되는 시간인데 네. 이제 은행에 계시면서 뭐 다른 이제 대학원 같은 것도 계속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뭐 대학원에서는 뭐 어떤 거 준비하시는 제가 사실 은행 간 것도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간 것도 사실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으로 1학기 처음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일단 제가 간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으로 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서 일단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좀 법 공부에 대한 목마름? 이게 아무래도 특허 일을 하다 보면은 그쵸. 법은 좀 등한시하게 돼요. 결국에는 기술 공부가 더 메인이라서 제가 좀 특허법이랑 재밌어했거든요. 공부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그것도 있고 네. 세 번째로는 일단 저는 뭐 학계 쪽도 사실 조금 관심이 있어요. 지금 한창 핫한 게 AI가 만든 특허, 뭐 발명이 특허가 될 수 있는 AI가 만든 예술품이 저작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수업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이제 고객분들 중에 은행도 있기는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은행에서 어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키워트에서도,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만드는 그 특허 평가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해당 특허에 대해서 그 등급을 매기는 게 좀 어렵잖아요. 가치를 매기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쉽게 보여주려고 발명진흥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조금 그 고도화 요소를 넣어가지고 그 저희 회사만의 특허 평가 등급을 또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뭐 AI 시스템을 이용한. 그쵸. 뭐 약간 AI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뭐 그 특허의 뭐 피인용 지수라든지 그렇게 그 특허가 뭐 특허 여차가 오래됐다든지 약간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그 특허가 이제 고평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등급을 사용해서 뭐 은행 같은 데서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가치 평가하는 데서는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행히도 저희 기능을 하나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하시는 업무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제가 은행에서 기술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것들이 그 기업들 대표님들 아니면은 기술 관련된 분들 만나서 이 기술 관련된 인터뷰를 하고 사업성 관련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대부분 밖에 외근 가가지고 기업 대표님들 만나는 일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께서 지금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 생각보다 조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허 쪽이나 상표 쪽에도 사실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약간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대신에 또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데 이게 특허랑 상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왜 가져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가져야 되는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서 어떤 게 특허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냥 국가적 차원 아니 그냥 변리사나 아니면 특허청 이런 데서 좀 개선 홍보를 좀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특허나 그 상표권 같이 지식재산권을 가지면은 세제 혜택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정말 뭐몇 개씩 내고 이러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흥미로워하세요. 이거 제가 대표님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특허될 것 같은데 하면은 되게 관심 있어하시고 이런 것도 특허가 되나요? 그래서 되게 관심 있어 하시고 일단 그런 인식 개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된다는 인식 개선이 좀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이런 홍보 같은 것들은 뭐 저희 뭐 관리사들이나 아니면 특허청 아니면 키워드처럼 관련된 업체에서 많이 해주면은 좀 더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대표님들이 저는 사실 이게 비용이 드는 문제니까 좀 방어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니에요. 이게 돈이 들더라도 자기 기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시니까 이거를 왜 보호해야 되는지만 인지를 하면은 기꺼이 다들 뭐 하려고 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계속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좀 인지를 하고 있다? 특허권과 상표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받아야 된다는 인지 연결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상표권, 특히 상표권 쪽에서는 예전에는 자기들 상표를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상표권 무조건 내야 된다는 인식을 많이 안 했는데 최근에 뭐 백종원 그 덮밥 사건이나 그쵸. 그런 것들이 좀 대대적으로 좀 뉴스에 표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결국에 내가 사업을 한 사람들은 이거를 크게 하고 싶어 하지 나 이거 정도만 하고 끝낼 거라고 잘 안 생각하시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나는 꿈이 일단 크니까 이 정도까지 키우려면 일단 지금 단계에서 권리들을 다 보호해 놔야 돼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미래 기술이랑 가장 밀접하게 계신 그 업무를 하시니까 혹시 미래 기술 어떤 거 나올지 좀 전망 같은 게 있을까요? 미래 기술이요? 사실 지금은 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뭐 AI 쪽이 제일 핫하죠. AI 쪽이 제일 핫하고 그거 관련돼서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기술 아무래도 반도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은 AI 쪽 기술이라서 그게 가장 시장 성장성도 굉장히 크고 아무래도 제조업보다는 그쪽이 가장 요즘 아무래도 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AI 관련해서 그 특허를 이제 뭐 받을 수 있냐 그냥 뭐 이런 게 좀 핫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아직 특허로는 그 AI 기술 같은 게 완벽히 보호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특허, 그 AI 기술 자체에는 특허가 많이 지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좀그 지식재산법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AI가 만든 발명, AI가 만든 발명. 예를 들어 챗GPT에 이 관련한 기술 하나 발명해줘 하면 이게 좀 다 써주잖아요. 네네, 그렇죠. 걔네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발명이 그 특허가 등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이건 저작권 쪽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챗GPT로 그림 그려주는 AI 아시죠?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그림을 내주는데 이 그림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뭐 어느 쪽으로 이제 기울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 팽팽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게 관련 법이 아직 제도가 확실하게 기반이 탄탄하진 않아서 미국에서 이제 막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 판례를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추세예요. 아직까지 뭐 엄청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는 거 없고 이것도 사실 법이라는 게 시대에 발맞춰 가야 되는 거지. 그쵸. 90법을 지금 기술에다가 그냥 무작정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법 개정을 하면서 지금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혹시 특사랑 인하우스가 연봉은 어떻게 돼요? 연봉은 예전에는 인하우스가 좀 낮아서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대기업들도 되게 연봉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인하우스 인기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없다. 특사에 계시다가 인하우스로 오게 되셨는데 특사랑 인하우스의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두 군데를 다 있어본 입장으로서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일단 특사는 이게 좀 더 많이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시에 오든 11시에 오든 그 자기 업무만 해내면 사실 출퇴근이 그렇게 중요한 곳은 아니고 그냥 자기 일만 잘하면은 아무도 말 안 걸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네. 이게 개인적으로 일이 할당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서로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한데 사무소들은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밥을 뭐 3시간을 먹고 오든 뭐 커피를 뭐 1시간을 마시든 그냥 서로 안 찾아요. 일만 잘하면은 이런 거 터치 안 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대부분.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인하우스 은행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은행이 좀 더 보수적이긴 하거든요. 저희는 뭐 9시부터 6시 출근이면은 9시보다 훨씬 일찍 와라, 8시 반에 와라 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도 칼같이 1시간 그리고 10분이라도 늦으면 되게 눈치 주고 커피 마시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기도 어렵고 네,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있어요. 그냥 그 은행 자체가 아무래도 영업점이 손님을 응대하던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자리 비우면 안 돼, 시간 칼같이 지켜야 돼 이런 문화들이 그냥 본사까지 다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은 아무래도 조직 문화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팀장님 그리고 뭐 같은 동료들과 같이 협업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특사는 개인적인 문화가 강하고 인하우스는 근데 조직 문화가 강하다.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변리사 딱 처음 계신 분들은 뭐 특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인하우스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특사예요. 무조건 특사에서 명세서를 써봐야지 다음 거를 해도 사실 괜찮아요. 다른 거를 하다가 명세서는 기본이에요. 기본이 있어. 특사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하우스로 넘어가도 되고. 네, 그 은행이라는 곳이 좀 특수한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다른 인하우스에서는 이제 똑같이 명세서를 보거나 그런 업무를 하는 데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인하우스 저는 지금 은행이라서 아예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사가 있고 인하우스가 있으면은 인하우스가 그 고객이잖아요. 특사한테. 그래서 그 특사 입장에서는 그 대기업이 나의 고객이라서 그 일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특사에서는 내가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을 받는 사람과 일을 주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인하우스를 가고 싶어하는 게 일을 받는 것보다 일을 주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가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고객이냐, 내가 고객이냐 아니면 내가 고객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의 좀 차이가 있고, 하는 일도 특사는 명세서를 그러니까 이런 발명이 있으면 명세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오다가 오면은 명세서를 작성하는 일이고, 인하우스에서는 우리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런 특허를 발굴해 보자 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느낌,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발굴하면은 이 기술을 관련해서 명세서를 써주세요 특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비슷한데 좀 다르죠. 같은 분례에서는 같은데 한쪽에서는 좀 기술을 전략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관련 전략을 짜는 일이고, 여기는 특허를 어떻게 잘 등록을 해주고 이 기술을 어떻게 보호해줘야 될지 고민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특사 쪽 업무가 좀 더 맞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분위기가 정말 확연하게 달라서 사실 좀 특사 쪽 개인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맞아요. 그런 쪽도 맞고, 어쨌든 인하우스 특허 쪽을 하더라도 이게 내 일이 아니고 기업의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무기를 가꾸기에는 조금 아쉽다? 이 특사에서는 어쨌든 내 무기들을 계속 바꿀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특사에 가게 되면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죠.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약간 딱 관종이네. 나가서 하면 돼.
전 또 스탠딩으로 가가지고 네. 앞에서 술 좀 마시고 들어가서 계속 춤추고 아, 소주를 한 병 드시고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